안녕하세요.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. 사연을 보겠습니다. 저는 결혼생활 10년차 주부입니다.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어렵기만 했던 시절 신혼생활 5년쯤까지는 어머님이 남편 속옷, 아이들 옷, 저희 집 살림살이를 고르고 싶어 하시길래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두다가 언제쯤부턴가 이대로는 미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 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쉽진 않았습니다. 사소한 거지만 싫은 건 싫다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제게 딸이라고 하셨던 분이 우리 아들이 휴학 안 하고 대학교 계속 다녔으면 거기서 서울 살던 부잣집 딸들이랑 결혼했을 텐데 라는 등 시어머니 모드로 바뀌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최근 제가 폭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. 시동생이 결혼한 지 4년쯤 됐는데 시동생 결혼 초에 동서가 어머님께 잘하자 어머님이 저와 동서를 비교하듯 하는 동서 칭찬이 시작됐습니다. 그러다 무슨 이유에선지 동서가 어머님께 연락이 뜸해지거나 전화를 아예 안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. 그땐 갑자기 분노하시며 제게 동서 욕을 하면서 애 없을 때 이혼시켜버려야겠다 라는 등 망언을 하시더라고요. 시동생이 일 때문에 지방으로 일을 가고 동서 혼자 집에 있는 걸 알고는 다시 자주 왕래하시며 또 좋아지셨는지 저보고 동서처럼 감자탕을 끓여서 살 발라서 남편에게 해주라네요. 알바를 다녀오니 어머님이 다녀가셨는지 빨래가 정돈되어 있고 저희 부부 속옷 서랍이 정리된 걸 보고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님께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제가 아직 동서를 겪어본 게 얼마 안 되는데 어머님이 감정에 따라 칭찬했다 욕했다 하시면 저도 오해를 할 것 같으니 우리 가족 얘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해요 어머니.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좀 너저분하더라도 힘드시니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.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정리해도 금세 어질러지더라고요. 그랬더니 답변으로 내가 남편이 멀리 있어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라 청소해 준 건데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. 다신 청소 안 할게. 너네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아니었는데 바보 같았다. 이렇게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내년에 이사 갈 거니 걱정 말아라. 내 아들보다 널 더 편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다.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착각하고 살았다. 너도 부모다. 부모는 자식과 함께 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깨달을 거다. 이제 말 안 하겠다. 이제 내가 옆동에 산다는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행동해라 라고요.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복잡한 감정과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. 10년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해온 걸까 하며 나 스스로에게 미안하고 화가 나서 퇴근하는 차에서 운전대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. 남편과 긴 대화로 남편은 가족들이 혹시 다 함께 모일 타이밍이 생기면 정확하게 다시 이 일을 짚을 것이고 그때도 어머님이 잘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똑같은 메시지와 같은 반응이라면 우리 그냥 부모님께 관심 두지 말고 우리 부부와 아이들 크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자고 하네요. 현재 한 달가량 시댁 방문을 안 한 상태이고 중간에 아버님을 산책하다 배웠지만 과일 먹으러 할머니네 가자는 말씀에 남편과 아이들만 보내고 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이제는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. 선생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.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. 일단 결혼 10년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어머니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. 이 사연자님하고 동서는 이제 이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걸로 인해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사고방식이 있잖아요. 정스럽게 속옷까지 다 개줄 정도로 허물 없이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에 대한 어머니의 개념이 있는 거에 사연자님이건 뭐 밑에 동서건 어느 정도 어머니를 조금 수용했다가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데 이제 해서 내 목소리를 좀 내면 그게 또 서운하시고 동서가 이제 목소리를 좀 내면 또 여기 가서 이제 막 흉 보고 양쪽에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는 이유는 내가 옳고 내가 맞다를 너무너무 이제 피력하고 싶으신 마음이신 거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 생각이냐? 어머니의 생각이다. 여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두 아드님이신 거죠. 두 아드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의사 존중이에요. 어머니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또 알바도 갔다 오고 일하는 거 뻔히 알면 집 상태가 그러려니 싶어서 어머니가 또 시간도 이제 남으니까 가서 막
좀 해주고 뭐 이런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한 50%는 감사하고요. 50%는 오버하신 거죠. 이 50%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얘 며느라 내가 가서 좀 이렇게 해줘도 되겠니? 아유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. 저희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괜찮아요. 그런데 제가 정 힘들면 그때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셔서 설거지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그 의사를 존중하는 거. 며느님이 어머니 죄송한데 저 지금 빨래랑 설거지를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따가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빨래하고 설거지만 좀 부탁드려도 돼요? 라고 만약에 며느리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막 가봤어. 그랬더니 막 베란다에 막 박스니 뭐니 막 너저분한 게 너무 많아. 그것까지 다 치우고 오셔.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것도 만약에 눈에 보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. 얘 베란다에 뭐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. 막 내가 그것 좀 청소 좀 하면 안 되겠니? 괜찮을까?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는요 저희가 일요일날 알아서 할게요. 거기까지는 안 하시고요. 어머니도 허리 아프세요. 그냥 설거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시는 시어머니면 괜찮아요.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은 어려운 거죠. 너무 이제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이게 막 벽창호다.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거죠. 사연자님이 이렇게 불편한 거 조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.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연자님이 지금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도 오랜 시간을 그냥 묵혔다가 확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.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좀 놀랬어요. 알바 다녀왔는데 막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놀라더라고요. 어머니 그냥 저한테 미리 좀 언지를 주시던가 내가 이것 좀 해도 되겠니? 라고 좀 물어보시면 제가 필요한 건 말씀드릴게요. 그 부분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한결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자기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막 묵혔다가 말씀하시는 거가 어머니가 들으시기에는 깜짝 놀래기도 하고 나를 얘가 너무 안 좋아하는구나, 나를 싫어하는구나, 이 감정만 막 가져가시게 되면 어머니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일단 이 사연은 어머니가 조금씩 뭐 좀 일방적인 것도 있고 말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막 비교하는 말을 하신다든지 얘한테 가서 얘 흉 보고 얘한테 가서 얘 흉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막 도끼가 있고 아주 세게 막 막말을 막 하고 막 완전히 막 당신만 알고 막 이러신 어머니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우린 그동안의 사례에서 그런 어머니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잖아요. 근데 지금 사연자님의 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 사연자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.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보다는 의사 전달의 표현을 할 수 있는, 그래서 상호작용이 좀 되는 그런 상태이길 바랍니다 라고 양쪽의 아드님들이 얘기를 하시길 바래요. 양쪽 아드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. 일단 그 사연자님하고 동서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. 어머니가 이럴 때 있으시더라고요. 우리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. 좀 젊은 분들이시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뭐 어머니 뭐 흉을 보고 어머니가 나쁜 사람입니다 막 이거를 막 규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,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래도 동서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이런 거 참 고맙더라고요. 이럴 때 참 예쁘더라고요. 형님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. 마음이 따뜻해요. 예쁘시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있더라고요. 이런 얘기들을 동서도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어머니가 한계가 있죠. 얘한테도 안 들어가고 쟤한테도 안 들어가고, 어머니의 목적은 일단 얘한테 욕을 하고 쟤한테 가서 흉보고 욕하는 거는 나한테 잘하라는 그 목적이거든요.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너희 둘이 알고 나를 좀 찬양해 달라, 뭐 이런 뜻인 건데 그거가 안 되겠구나. 이제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
뭐 결론적으로 나 혼자만 겪는 류의 일은 아니잖아요. 나한테는 어쨌든 아래 동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며느님들 두 분이서 소통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게 무슨 뭐 어머니 뒷담화하고 욕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나도 동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나도 이렇게 할 테니 우리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. 아유, 맞아요, 형님. 그럴 때 저도 참 민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어머님이 뭐 뒤에선 또 제 얘기 형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나 저도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돼서 어머니를 흉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조금 서로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멘트들을 좀 해보는 쪽으로 해봐요. 형님 그래 동서 이거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. 대신에 이제 그 시아버님이 그냥 한 줄 등장하시잖아요. 예, 지나가다가 뵌 걸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잘 지내시면 이런 것들이 좀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